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시간입니다. 목요일에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환절기인데 정말로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자, 첫 소식 가볼까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려졌던 모든 제재가 집행정지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네, 대법원에서 2차 제재에 이어서 1차 제재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인데요. 집행정지 신청 있었습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1, 2심 재판부가 다 받아들였고 예. 대법원까지 집행정지 판결을 내린 건데 네. 이 사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이 그렇죠. 증선위의 판단이었죠. 네. 예, 여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집행정지를 두고 좀 양쪽이 분쟁을 해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제재 집행정지 결정이 법원에서 내려졌다고 한다면 제재가 어떤 내용이었는데? 일단 제재는 1, 2차에 나눠서 이루어졌었는데 네네. 1차 제재는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 지정 3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제재가 과징금 80억 원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제작성 네. 이런 내용이었는데 예. 이 재판부에서는 제재로 인한 기업이 입을 손해는 만회하기가 어렵고 반대로 집행정지로 공공복리가 훼손될 우려는 작다. 이런 판단으로 어제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손해가 만회하기 어려울 수준으로 정말 그렇게 큰 겁니까? 그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굴지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징금 80억 원이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이 될지 아, 또 80억 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해임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과연 사람 몇 명이 해임된다고 해서 기업이 어려운 건지 네. 그리고 특히 2차 제재에 있는 재무제표 제작성 네. 이 재무제표는 당연히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서 제작성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인데 네. 이것이 과연 기업한테 그렇게 무리가 될 정도였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자본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외면한 처사라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정말로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손실인가는 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지금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사 뭐 다시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압수수색도 실시를 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놓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 작업과 관련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도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데 법원이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내리면 이것도 이제 검찰에 보내는 네. 뭐 무언의 어떤 그 뭐 시그널도 있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뭐 어떤 또 영향을 미칠 건지 좀 저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의 6차 소환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검찰과 정 교수 양측에서 정 교수의 뇌종양 진단에 대한 이제 양측에 좀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정 교수 측이 뭐 뇌경색이라든지 뇌종양 이런 지병을 앓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네. 이에 대해서 검찰이 밝힌 바로는 입원 증명서 등을 받았는데 여기에 입원 기간이 기재가 안 돼 있었고 네. 또 담당 진료과가 신경외과가 아니라 정형외과로 되어 있었다. 네. 또 이제 의사의 면허 번호라든지 병원 직인이 가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네. 그래서 추가로 요청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제 정 교수 측은 마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증명할 수 없는 자료를 일부러 제출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 입원 장소가 공개되어서 환자가 피해를 입을까봐 네. 병원 이름을 가리고 제출했다라고 예.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정형외과의 명의가 나온 것은 여러 곳에서 협진이라고 하죠. 네. 예, 그렇게 여러 곳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중 하나인 정형외과의 이름이 나왔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좀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공방이 뭐 어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지켜봤는데 약간 뭐 이상하게 왜 이게 공방거리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던 게 네. 결국은 지금 그 정경심 교수 측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이게 사전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제출된 양식이 네.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사전에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렇게 제출한다라고 검찰에 얘기를 했고 네. 검찰이 양해를 구했다라고 하는 게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이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검찰이 이게 지금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제출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 측에서 정말로 주장하는 것처럼 사전에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그러면 그 증명서를 제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일단 요거부터가 좀 체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뭐 이거에 따라서 좀 판단이 달라질 것 같은데 요 부분은 좀 오늘 또 어떻게 후속 보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미국 하원의회에서 홍콩 지지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시위를 지지하는 결의안 말고도 2개 법안이 더 통과가 됐는데요. 예, 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원 통과도 확실하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법안 내용을 좀 살펴보면 홍콩 보호 법안이라고 해서 홍콩에 대해서 최루탄이라든지 고무총 이런 시위 진압 장비를 수출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근데 네. 이보다 더 뜨거운 이슈가 될 법안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입니다. 네. 이 법안 내용을 보면 홍콩의 인권이나 자유를 억압한 자의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한다. 이런 경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 이것보다 더 큰 이슈가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미국 정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지속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네. 거예요. 예. 홍콩 같은 경우 미국 법에 따라서 중국하고는 좀 다르게 금융 허브의 어떤 위상을 갖고 그렇죠. 관세, 비자, 무역 이런 쪽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데 그렇죠.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 특별 대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안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샛길로 빠지면 미국 그 의회가 홍콩에 대한 최루탄 수출 금지를 결의를 했다고 하길래 네, 원래 우리나라가 최루탄 그 최대 수출국 아니었나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죠. 갑자기 그게 불현듯 생각이 나가지고 네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어떤 나라에서는 그걸 수입한 다음에 어떻게 이걸 자국민한테 쓸 수 있냐 라면서 그렇죠. 쓰지 않겠다라고 엄청 했답니다. 세다는 얘기도 있었죠. 네. 네,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좀 잠깐 했고요. 아무튼 홍콩에 대한 이 특별 대우가 사라지면 홍콩은 물론 중국에도 타격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홍콩이 이 특별 대우를 통해서 어차피 홍콩도 이제 중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제 수혜를 입어온 셈인데 홍콩에 대한 자치 수준이 낮아지면 중국의 경제적 타격이 이어지는 것이죠. 네. 당연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 홍콩 문제는 폭력과 혼란일 뿐이고 민주주의나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의 늑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 이런 또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네, 낭떠러지에 이르렀을 때는 말고삐를 잡아채라. 라는 예. 근데 이게 중국 정부가 곧잘 사용하는 내용인데 보복하기 직전에 네.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당장에 지금 미국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이 있었고 또 얼마 전에는 좀 이게 진정되는 그러니까 네. 나름의 합의를 거쳐서 무역 전쟁이 소강 상태로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관측이 다시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얼마 전에 합의도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네. 아무튼 미국과 중국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홍콩이라고 하는 변수가 이제 그 등장을 한 거다 이렇게 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